자, 소방감리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본다. 현장에서는 참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죠. 나로부터 빚어질 수 있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여기서 상대방은 보조감리일 수도 있고요. 단장일 수도 있고 시공사일 수 있고 발주자일 수 있고 또는 허가기관이나 소방서일 수 있겠죠.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사례들이 생깁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제 사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요. 우선은 조금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사에 의지하는 소방감리원. 자,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뽑았는데요. 시공사에 의지한다. 자, 저희가 소방감리의 정의를 얘기할 때 기술 지도와 감독을 하는 것이죠. 감독 권한 대행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시공사에 의지한다. 내가 기술 지도를 해야 되는데 시공사에서 좋을 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시공사는 많은 노하우가 있죠. 시공에 대해서 각종 공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자재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감리원보다 더 뛰어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약한 것이 법적사항, 수신 법적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원가에 대한 집착을 하죠. 원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착을 해요. 그러다 보면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공사라고 하면 소위 1군, 2군 있죠. 메이저 회사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삼성, 현대, 대림, GS, 대우 이런 회사들이 메이저 업체예요. 분명 인적 구성이 뛰어나고 노하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들이 다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결국은 협력업체 또 작업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경험이 있다는 이 시공사, 더구나 요즘은 어떻게 되죠? 분리발주를 하다 보니까 대형 메이저 업체가 아니라 전문업체, 소방 전문업체가 실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이분들을 의지해서 소방감리원이 따라간다. 이건 문제가 있죠. 절대로 시공사는 시공사 입장과 감리는 감리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는 관계이지 의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현장에 가서 시공사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책임 전가라는 소방감리원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했는데 책임을 꼭 누구 때문에, 시공사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설계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발주자가 지시를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감리원이라는 것은 지도도 하지만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책임 있는데 남을 원망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검토하고 내가 스터디해서 그리고 지도를 해야 되고 그때 검측도 하고 검수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문제가 생기니까 책임 전가를 해요. 이런 것은 안 좋은 사례죠. 문서화해야 됩니다. 문서화하는 습관이 들어야지 서로 책임 전가를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분명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이러한 의사결정을 했다.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또 소방감리원 간 불편한 근무를 한다. 소방감리분을 보면 일반적으로 책임감리, 보조감리 두 분이 가는 데도 있고요. 기술사가 가는 20만 제곱미터가 넘는 현장에는
20만을 넘는 10만 제곱미터마다 1인씩 추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50만 제곱미터다 그러면 6명의 감리원이 배치돼요. 그럼 6명이면 하나의 부서죠, 부서. 그리고 감리단장, 그리고 감리원, 소방감리원만 이렇게 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원은 보통 연령이 50대 중반 이후가 많습니다. 특히 주택법, 공동주택 가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끼어 있는데 각자 50년, 60년 이상을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주관도 있죠. 그리고 소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이 뭡니까? 자기의 소신을 펼치고 자기 페이스대로 소방감리를 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주 목적이 뭐예요? 하나의 목적물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 시공사를 지도하고 그리고 완성된 것을 건축주, 발주자, 집주인에게 잘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허가기관과 협조도 하게 되고 많은 행정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게 프로입니다, 프로.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본인의 색깔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 잘난 체를 해서 싫다. 저 사람은 뭐 전화 소리가 너무 크다. 또 저 사람은 뭐 정치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면 그렇게 되죠. 그럼 뭡니까? 프로라는 거, 프로페셔널. 업무를 할 때는 철저하게 그 업무에 대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책임감리, 보조감리면 그에 맞는 일만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뭐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공무원 출신인데, 또는 집에 재산이 많은데,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나타내요. 사실 그럴수록 더 초라해지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를 나보다 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다. 내가 배울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불편한 근무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소방감면의 변경 요구예요. 이건 최악의 상황이죠. 이제 변경을 요구하는 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계약 상대자가 되는 뭐 발주자면 발주자 또는 건축주면 건축주. 요즘은 시행사들이 많죠. 시행사에서 소방감면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해요. 뭐 그분들이 현장에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누굴 통해서? 보통은 시공사를 통해서 그런 정보가 가게 됩니다. 여기 소방감리원이 문제가 많습니다. 의사결정도 안 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자꾸 잘못된 지시를 합니다. 심지어는 맨날 술 사달라고 요구합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거는 시공사에게 어떤 자괴감을 주거나 아니면 의사결정을 번복했을 때 이분들의 경제적 피해가 왔을 때 이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자괴감.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무시. 이분들이 비록 몸으로 일을 하지만 다 기술적 노하우도 있고요. 나보다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무시를 해버려요. 사람이 무시당했을 때 가장 끔찍한 결정을 하게 되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대했을 때 이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발주자를 만나죠. 또는 시행사를 만납니다. 언제 만나요? 낮에? 물론 낮에도 만나죠. 그렇지만 업무 외 시간에 만나게 돼요. 그러면 더 깊은 얘기를 하고 감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감리원끼리 같은 감리원끼리 이제 서로 마찰이 있고 싸우죠, 싸워. 그럼 누구에게 보고해요? 본사이죠, 본사. 본사에 이제 자기 잘못한 거는 다 감추고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계속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실력도 없고, 인간적으로 뭐 문제가 있고, 인간성도 그렇고, 뭐, 시시콜콜한 거. 뭐, 화장실 갈 때 슬리퍼를 신고 간다는 등, 밥 먹을 때 뭐, 쩝쩝 소리를 낸다는 등 별 얘기를 다 하죠. 낮잠 잘 때 코를 곤다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심지어는 일은 안 하고 공부만 한다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런 걸 막상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서로도 불만을 얘기합니다.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서로에게 배려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불편한 근무를 하는 거죠. 프로로서 프로페셔널하게 서로 배려하고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했을 때는 이런 일이 별로 없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또 힘든 부분이에요. 이제 변경 요구가 들어오면 이제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결정해 줘야 되나,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